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논술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6월이나 5월 말 정도에 고등학교 졸업을 예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분들은 수시 전형으로 원서를 쓸 거고요. 수시는 9월 초에 원서 접수를 합니다. 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수시에 원서를 쓴다면 어떤 전형으로 원서를 쓸까? 보시는 것처럼 4개의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논술, 그 다음에 어학특기자 전형, 이렇게 4개의 전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도 원서를 쓸 수가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 100%로 평가를 하는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외국에서 취득한 GPA 성적만으로 합불이 이루어지는 전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하지만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폭이 넓지가 않아요. 단점이 왜 그러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원서 지원에 제약적 조건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많고,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만을 선발하는 대학들이 있고요. 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가 아니라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국내 고등학교에서 3학기 또는 5학기 정도를 필수 이수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그 다음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그 다음에 학기 이수 여부에 대한 제한적 조건을 갖다 보니까 실제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점이 많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에 원서를 쓴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원서를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논술 전형의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첫 번째는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취득한 GPA 성적 플러스 교내 활동을 통하여 서류 제출을 평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부를 노리는 전형이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많이 원서를 쓰는 지점이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단점은 국내 대학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수상경력 대입에 미반영합니다. 2024학년도부터. 두 번째는 독서활동도 대입에 미반영해요. 리더십은 반영이 되어지긴 하지만 리더십의 활동들이 예전에 비해서 평가 기준이 높아지지 않았죠. 평가 자체가 좀 낮아졌다는 얘기고, 봉사활동도 교회 봉사활동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이라고 하는 작성하는 핵심 내용들이 수상경력, 봉사활동, 리더십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들이 대부분 학교생활기 대체서식에 작성되어지는 핵심적인 내용들인데, 이게 국내 입시에서 어떻게 됐다? 대입에 미반영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평가의 중요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외국에서 수상을 했다, 또는 봉사활동을 했다, 동아리 활동을 했다, 또는 리더십과 관련이 되어진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과 같이 경쟁을 하게 되어지는 수시 전형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리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예전에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은 뭐냐면 학교 외에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현재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나 중국에 있으면서 미얀마로 봉사활동을 떠나는 거죠. 내가 홍콩에 있으면서 또 싱가포르로 가가지고 국제대회에 참여를 한다든가, 내가 멕시코에 있으면서 미국의 수학경시대회에 참여를 해서 수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가졌을 때 이게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서 커다란 장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들이 학생들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다양한 학력 지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의 우수성을 통하여 국내 대학 글로벌 인재 전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입시의 변화로 인하여 수상 경력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이나 리더십과 관련된 활동들의 평가가 낮아지고 교과 중심의 평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가 좀 어려워졌다. 이런 점이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원서 지원이 안 된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원서 쓰면 100% 불합격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여전히 많이 원서를 쓰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불리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술 전형에 좀 더 관심을 가져봐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원서를 쓸 때는 그러겠죠. 수시에 원서를 쓸 수 있는 게 총 6개를 원서를 쓰기 때문에 6개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6개를 다 쓸 수도 있고, 논술 전형으로 6개를 다 쓸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을 교차해서 원서를 쓰는 전략,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약 3개, 논술 전형에서 약 3개 정도 이렇게 원서를 쓰는 전략도 매우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은 과연 어떤 대학들이 있을까? 대부분 이제 서울권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논술 전형을 실시한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대학교는 논술고사를 보지를 않죠. 그렇죠? 서울대학교는 이제 심층 구술 면접을 진행을 하지만 사실상 그것도 논술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논술 전형을 보지 않고요. 논술 전형을 보는 학교들 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어지는 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홍익대학교, 숭실대학교, 항공대, 성균관대, 서강대,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적용이 되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중앙대학교나 이화여대나 한국외대,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 아주대학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가 논술 전형이 새롭게 부활합니다. 그래서 올해 344명을 논술 전형으로 선발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고, 대학들 중에서는 논술 100%를 선발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인하대학교처럼 논술 70%의 학생부 교과 30%를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은 학생부 교과 30% 반영하는데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은 어떻게 반영하지?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나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논술 전형을 대부분 다 비교 내신 대상자라고 해서 학생부 교과 30%, 1대2 30%를 논술 성적으로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은 그냥 논술 100%로 반영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을 보실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6월에 국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국내로 입국하시면 현실적으로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어질지요. 이런 대학들은 결국은 수능 시험 볼 필요 없이 논술 시험만으로 합불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해당 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에서 351명을 논술 100%로 선발합니다. 한양대학교, 시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 그 다음에 한국외대는 글로벌 캠퍼스는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고요. 광운대, 상명대, 인하대, 아주대, 단국대학교, 죽전, 그 다음에 한국항공대, 경기대학교, 카톨릭대학교 이런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고요. 여기에 빠져있는 학교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대학교도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 대학별로 한번 특징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은 첫 번째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연세대학교를 보시는 것처럼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 자격에 문제 없고요. 논술 성적 100%니까 해외 고등학교 성적 의미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에서의 성적이 우수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 결국은 논술 전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연세대학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학만 우리가 논술 시험으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열은 인문, 사회, 교과목에 대한 통합형으로 논술고사를 봅니다. 자, 두 번째는 고려대학교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죠. 더군다나 고려대학교는 올해 처음으로 고려대학교가 논술 전형이 부활이 됐기 때문에 모집 인원도 무려 344명이나 선별을 하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꽤나 많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연세대학교하고 다른 점은 논술 100%는 맞지만 수능 최저가 적용이 돼요. 고려대학교 수능 최저는 좀 높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는 한 과목을 반영하되 4개 영역 등급 합이니까 사실상 평균 2등급을 맞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원서를 쓰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수능 체제가 워낙 높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국내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가능할 수 있고, 또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해외에 나갔지만 수능 공부를 꾸준하게 했었던 분들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고, 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재수생들이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지금 외국을 나가려고 한다. 3년 특례나 12년 특례 전형은 아니고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의 자격으로 다시 리턴해서 국내 대학에 원서를 쓰려고 예정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수능에 대한 대비를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랬을 때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뿐만 아니라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가 반영되는 대학도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수능 체제의 장점을 결합시키게 되면 상위권 대학 또는 의과대학의 합격도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천대학교도 논술 전형을 보는데 가천대학교 같은 논술 전형을 우리가 약술형 논술이라고 얘기해요. 약술형 논술. 가천대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논술 전형이 아니라 적성고사라는 시험을 봤었거든요. 적성고사는 수능의 약 80이나 75%의 정도의 수준, 그리고 직접적으로 국어나 수학과 같은 시험을 평가하는 시험이었어요. 이게 이제 적성고사가 폐지가 되어지면서 가천대학교가 논술로 바꿨지만 이 논술이 약술형 논술이라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가천대학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법령에 의하여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하기 때문에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원서 지원이 문제가 없고, 두 번째,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긴 하지만 인문 자연계열의 수능 최저가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중에서 한 개 영역 등급 3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영어니까 영어를 3등급만 맞으면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에 부담 없고, 그 다음에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동일하게 15문제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인문계열은 국어 9문항, 수학 6문항이고, 자연계열은 국어 6문항에 수학 9문항이고 약 80분 정도 시험을 봅니다. 시험 일자는 보통 11월 27일, 28일 정도의 시험을 보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여유가 있죠. 그렇죠? 7월에서부터 준비한다 하더라도 7월, 8월, 9월, 10월, 11월. 그러니까 결국은 4개월이나 5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가천대학교 논술 전형도 매우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합격자의 등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자, 외국에서 성적을 취득했는데 내가 GPA 성적이 All A 플러스야. All A 플러스야. 아시는 것처럼 해외 성취도 평가 All A 플러스 등급을 맞는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국내 내신 성적으로 환산하게 되면 사실 2등급이나 3등급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쓴다? 그럼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점이 명지대 정도밖에 수준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외에서 All A 플러스를 맞아도 명지대 이상의 상위권 대학에서 합격을 하기가 어렵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쓸 대학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이 우수하고 교내 활동이 다양한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 그렇죠. 이쪽으로 몰리죠.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내 활동의 수용 범위의 폭이 축소되어졌다. 이 점을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논술 전형에 관심을 갖는데 여기서 보실 점은 뭐냐면 경희대학교 합격자의 등급을 보실 수 있어요. 자, 경희대학교의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합격자의 평균 등급을 한번 보시는 것처럼, 자, 지리학과에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4등급이에요. 4.0. 그 다음에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가 3.8이고요. 그 다음에 기계공학과가 3.5, 산업경영정보가 3.5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사회기반 시스템이 3.8, 그 다음에 건축공학과가 3.6등급이고, 그 다음에 환경 및 환경공학과가 3.7등급, 그 다음에 원자력공학과가 3.2 정도의 등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의 대부분의 학과가 3점대 후반에서 약 4점대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외국에서 성적을 A등급이나 B등급이나 C등급을 맞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논술 전형의 합격생의 등급을 모시게 되어지면 결코 불리하지 않죠. 결국은 뭐냐면 논술 전형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그거죠.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도 내신 성적이 우수해. 그러면 결국은 어디로 가? 학생부 교과. 두 번째, 내신 성적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학생부의 전반적인 우수성이 같이 고려가 되어진다. 그럼 학생부 종합으로 가는 거예요. 논술 전형은 결국은 내신 성적도 우수하지 않고 학교 활동의 다양성도 우수하지 않은 학생들이 결국은 몰리는 지점이 논술 전형이기 때문에 국내 상위권에 비해서 학생부에 대한 평가가 높지 않은 해외고 학생들이 결국은 논술 전형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학별 지원 현황을 보시게 되어지면 상위권 대학일수록 경쟁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2024년도와 2023년도의 경쟁률을 보시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더 시시 알 수 있죠. 2024년도에서 전체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교는 한양대학교예요. 한양대학교가 무려 경쟁률이 114.5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건 전체 경쟁률이기 때문에 특히 한양대학교에서는 예체능 계열의 학과들이 많기 때문에 예체능 계열의 학과들이 매우 높죠. 경쟁률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과의 경쟁률을 114대 1로 보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주로 이제 경쟁률이 높은 학과가 많이 높기 때문에 일반 학과들은 그거보다 낮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42.17이에요.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시립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과기대가 50.24고 경기대학교는 20.86. 그 다음에 한국외대가 28.07. 그 다음에 광우대학교가 32.92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28대 1이나 32대 1의 경쟁률은 낮아요. 자, 28대 1 하면 엄청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대학의 원서를 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논술에 대한 준비 정도, 또 학생부의 우수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만큼 경기대학교나 한국외대나 광운대 같은 논술 전형의 학생들이 그만큼 논술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거의 없죠. 그렇죠. 그리고 국내의 모든 논술 학원들이 경기반, 가운데반, 그 다음에 한국외대 글로벌 논술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논술반이라고 한다면 연세대학교, 한양대 쪽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하위권 대학은 그만큼 논술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만큼 경쟁률보다 실질 경쟁률이 매우 낮다. 이런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대학교가 86.5대 1로 경쟁률이 높고 카톨릭대학교가 62.24대 1로 경쟁률이 높아요. 이렇게 카톨릭대학교나 아주대학교의 경쟁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이나 간호학과가 있고 아주대학교 의대가 있기 때문에 또 아주대 약대가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의대 같은 경우는 경쟁률 거의 300대 1, 400대 1 정도까지 경쟁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결국은 의대나 약대의 경쟁률이 전체 경쟁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의 원서를 쓰는 경우에 사실은 국내 입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의 성적, 나의 활동으로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 어디냐. 이 부분을 알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국내로 오시면 사실은 내가 외국에서 2년, 3년, 4년 정도를 쭉 살다가 오면 수능 공부를 한다? 이거 정말 어렵죠. 그렇죠? 또 논술 준비를 한다? 이것도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들어오면 서류 준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쓰고 그 다음에 면접 준비해서 쉽게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학 입시가 결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올해 대학을 가는 걸 최종적 목표로 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에 재수를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국내 보통 서울 수도권의 대부분 상위권 대학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보면 재수 비율이 사실상 5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해 대학 가자. 하지만 두 번째는 내년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생각하면 수능 최저 충족하고 논술 대비 준비해서 상위권 대학을 도약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논술고사 정행을 병행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 하이퍼리뷰에서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논술 특강들을 진행을 해요. 다른 논술학원과 차별화되어지는 점은
저희는 해외고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논술고사를 진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이 논술 수업을 듣게 되면 여러 가지 진행되었었던 학업의 과정들이 다르다 보니까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논술 수업이 진행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학원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연기울은 저희가 7월 6일서부터 개강하게 됩니다. 자연기울은 대부분 다 논술고사가 수학 중심의 논술고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영민 선생님이나 김정훈 선생님께서 논술을 담당하시게 되고요. 일부 대학들은 과학탐구가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과학탐구 논술은 우리 김정훈 선생님이나 문재호 선생님이 진행하도록 할 거고 4월 6일서부터 개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논술 수업에 대한 예약 접수는 5월 1일서부터 예약 접수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인문 계열은 대부분 인문 사회 계열에 대한 논술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저희 학원에서는 김현미 선생님이나 이면선 선생님, 그 다음에 박찬호 선생님께서 논술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인문계열, 자연계열 동일하게 7월 6일서부터 개강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월 1일서부터 예약 접수를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수시 6개의 원서 지원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원서를 다 쓰는 것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 전형을 병행하고 논술 전형 중에서도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전형이거나 또는 수능 체제가 높지 않은 하나 영역을 반영하거나 2개 영역만을 반영하는 대학들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입시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이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